자, 그 와중에 기업인들 4년 동안 못 살게 굴면서 자,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론 하나 받으신 것도 없는데 불법 탄핵을 했죠. 이재용 부회장도 이론 하나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묵시적 청탁으로 1년 동안 감옥에 가뒀죠. 부자와 부자 집단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그대로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를 추구하셨고 대기업들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하기를 기원하셨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당시에 한국의 경제가 성장한 게 확실했었습니다. 팩트입니다. 뭐 국민연금이 1년에 30조 원씩 돈을 벌게 해주셨고 한국전력도 1년에 2조 원씩 돈을 벌게 해주셨고 박근혜 대통령님 때 대한민국 살림살이가 굉장히 좋았다. 이명박 때도 자살자가 많았고 문재인 때도 자살자가 급증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때만 자살자가 줄어들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1등 국가가 박근혜 대통령님 때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국이 말이죠. 오늘 새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국이 태광그룹에서 돈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2억 원, 반올림해서 2억 원 받아 먹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조국이. 이거 뇌물이죠. 그런데 이 태광그룹은 수백억 원을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태광 회장이 박연차인가? 아마 그렇죠. 그 박연차 선처 탄원서를 냈었다. 이거 뇌물 공동체죠. 뇌물 경제 공동체. 자,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말한 모양이죠. 조국이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수백억 횡령한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돈 받아 미국 유학을 갔다. 야, 너 어째 그럴 수 있냐? 네가 뇌물을 받았으니까 네가 대가를 제공한 거지. 이거 대가성 뇌물이죠. 이런 게. 그런데 조국은 인간적 도리였다라고요. 인간적 도리.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들이 받아먹은 돈은 인간적 도리입니까? 주거니 받거니 청탁하고 뇌물 받고 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입니까? 뇌물 경제 공동체죠. 뭐 말을 그따위로 해요. 그러면은 아니 이재용 부회장은 돈을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그럼 이게 인간적 도리가 훨씬 낫죠. 이재용 부회장이 훨씬 아름다운 인간관계죠. 여기다가는 묵시적 청탁을 해서 1년 동안 감옥에 가둔 걸 비교하면 조국이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2억 원 이거 뇌물죄죠.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붕괴하는 거죠.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조국 같은 자는 태광돈 2억 원 받은 거 이거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조국이 20년 전, 30년 전에 거의 거의 지금 23년 전에 유학을 갔었단 말이에요, 조국이. 그런데 23년 전에 2억 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지금도 2억 원이면 큰 돈인데 20년 전에 2억 원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얼마나. 지금 돈으로 치면 10억 원, 20억 원 안 됩니까, 저거? 예? 한 3, 40억 원 안 돼요, 요즘 돈으로 하면. 그리고 23년 전에 태광으로부터 요것만 받았겠습니까? 요때 딱 한 번 돈 받고 그 뒤에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조국 같은 애가. 다른 데서 또 엄청 받았겠죠. 뒤져보면 다 나와요. 얘는 계좌 추적하면은 태광돈 2억 원이 아니라
아마 진짜 몇십 군데에서 돈 받았을 겁니다. 그 조국한테 누가 돈을 주면 조국은 넙죽넙죽 다 받았을 애예요, 보면은. 예?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을 구속해서 계좌 추적해서 한번 탈탈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태광으로부터만 2억 원 받았는지 다른 여러 곳에서 수십 건의 수백억 원 돈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받은 돈으로 대학교 교수들 뭐 서로 나눠 먹고, 좋게 말하면 나눠 먹고, 나쁘게 말하면은 기름칠해서 조국이 석사 논문도 표절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표절로 안 걸리게 뭐 어떻게 했을 수도 있죠. 조국은 사법고시를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대체하기 위해서 서울대 법대 교수가 꼭 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서울대 법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뒤에서 떠드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경제는 부자를 배척하고 부자를 착취하는 좌파 경제이기 때문에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나오죠. 이 그래프가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님 때까지는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100인데 한국은 101.5 뭐 이렇게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훨씬 높았어. 그런데 문재인이 여기 최고점이 문재인이 5월 달에 청와대를 점거하는 순간인데 딱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경기 선행지수가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이. 이게 부자를 배척하고 부자를 착취하는 좌파 경제 정책을 세우면 저렇게 된다. 해외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지다 보고 희망이 안 생기니까 해외 이주자 신고자 현황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이 노무현 때 2293이라고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이주를 갔어요. 그게 쭉 이명박 때 이렇게 줄어들다가 박근혜 대통령님 4년 동안 제일 낮았습니다. 제일 낮았는데 2016년 중간 이후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해.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은 노무현 때랑 비슷하게 한국 사람들이 외국 이주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국민들이 자꾸 외국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이 좌파들은 부자를 배척하고 부자를 자꾸 적대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외국으로 나가는 게 노무현 따라가려고 문재인이 하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나라가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때는요. 근데 2016년 중간부터 이게 급증하는 걸로 봐서 아마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당할 거다라는 소문이 돌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연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2013, 2014, 2015년에는 정말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어요. 지금 문재인 때는 지금 2200명이 나갔죠. 2018년만, 작년에만 2200명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300명의 평균, 300명인데 문재인은 2200명이니까 7배가 증가했어.
어마어마하죠. 7배가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 2016년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할 거다라는 소문이 부자들 사이에 돌아서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이 되고 힘들어질 거야 라고 미리 튄 사람들이 간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7월달 2019년 7월달 신문 기사인데요. 대한민국의 두뇌 유출, 인재가 유출이 매우 심각하다. 10점 만점에 3.5점으로 최하위권인 54위에 머물렀다. 그 한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마저 외국 대학과 기업으로 떠나는 두뇌 유출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초반전에 MIT 공대 교수가 말했죠. 부자들을 배척하고 착취하면 인재가 외국으로 유출된다. 그래서 그 나라가 쇠퇴의 길로 간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